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신속 통합 기획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을 지금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림 1구역이 지금 현재 스타트를 끄는 데 이어서 최근에 여의도 시범과 대치 미도 등 지금 9곳이 추가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최대 관심사인 압구정 현대도 참여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관련된 부분들 함께 또 전략 세워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전문가님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먼저 좀 만나보고요. 이후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곳들은요. 중구 신당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저희가 먼저 전해드릴 거고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곳들도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호재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십시오. 다만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지금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까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릴 텐데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얼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일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금리 인상도 있었고 대출도 좀 더 강화가 됐고 또 앞으로 있을 대선 이슈도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갈팡질팡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재테크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최근 많은 이슈들과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최근 이슈로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또 최근에 단행되었죠. 그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자가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자, 먼저 간략하게 한 주간 동향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여전히 거래 절벽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치를 보면 매주간 상승률이 조금씩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선의 영향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수치를 보더라도 전국의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조금 소폭 상승률이 조금 빠졌죠. 0.17%, 수도권의 경우도 0.18%,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0.11%, 강남 3구의 경우도 0.18%, 경기도의 경우도 0.21%, 지방도 0.16%로 전반적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는 주간 상승률이 소폭 조금은 빠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원인이 있을 거고 앞으로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점을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승률이 조금은 빠지고 있고 거의 전국의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거의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것은 최근에 정부의 대선을 앞두고의 여러 가지 극약 처방에 가까운 규제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4개월 후에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극약 처방에 가까운 규제를 쏟아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대출 강화가 있을 수 있겠죠. 대출 강화가 거의 뭐 극약 처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실수요자들 대출 규제까지도 막고 있다라는 거죠. 전세 대출도 거의 차단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뭐 중도금 잔금 대출까지도 막히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선을 앞두고 실수요자까지도 대출을 꽁꽁 틀어 막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자는 어떨까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다주택자들 또는 주택 소유자들은 어떨까요?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세액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지금 팔 수가 있습니까? 못 팔죠. 양도세가 뭐 많게는 최고 세율이 75%나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팔지도 못하고 또 지금은 매수자도 없죠. 팔고 싶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강화 때문에 실수요자마저도 집을 못 사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마저도 버티자. 즉 시장에서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자, 기존 0.75에서 기준금리가 1.0%로 0.25% 또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금리에 대한 대출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곧 있을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이냐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 관망세를 통해서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짤막하게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앞으로 대선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이 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률이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주간 상승률이 평균 전국의 상승률이 뭐 한 0.15 정도가 중간치라고 본다고 하면은 내년 한 3월 정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국의 상승률이 한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는 0.10% 전후 정도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죠. 박스권 형태로 해서 상승세는 아파트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는 거래 절벽이 왔다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빌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가 거래 절벽인 반면에 빌라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기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주택 거래, 서울의 주택 거래 전체 중에서 2건 중에 1건은 빌라다. 아파트가 이처럼 거래가 침체되는 반면에 빌라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또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빌라의 인기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전체 주택 매매 총 서울의 경우는 10만 4,492건 중에 이 중에 거의 한 반 정도는 1월에서 9월 수치를 본다면 빌라의 경우는 한 총 5만 1,708건으로 거의 아파트보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파트보다도 빌라의 거래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또 뭐라고 했죠? 오히려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규제, 대출 규제 등등 많은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도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한 쪽 그리고 빌라 쪽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다라고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빌라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빌라 구입 시에 또 주의사항이 있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권리 산정일인데요. 자, 권리 산정일이 뭘까요? 바로 우선 공급권 부여일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바로 그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국토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사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 통합 기획에 따른 민간 재개발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첫 번째,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권리 산정일이 언제일까요? 바로 올해 6월 29일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권리 산정일이 언제죠? 바로 9월 23일이다. 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날 6월 29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 정도죠. 6월 29일 이후에 그 사업지에 주택 등 지분 취득을 할 경우에는 현금 청산된다라고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 내용이 살짝 좀 변경이 됐죠. 어떤 경우냐? 신축의 경우는 좀 예외 규정이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신축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4일 전에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후보지들, 개발할 후보지를 발표를 했죠. 발표하는 날 이전에 이 신축 분양 빌라를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지구 지정이 있겠죠. 지구 지정이 있는 이전에 바로 준공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는 입주권이 주어진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은 어떨까요? 자,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구체적인 예외 규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현재대로라고 하면은 자 23일이죠. 9월 23일 이후에라도 구축 빌라 이미 지어진 빌라의 경우는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구빌라의 경우는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서 조합원 자격을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자 신축은 어땠죠?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9월 23일 이전에 등기 완료되지 못한 신축의 빌라의 경우는 현금 청산된다라고까지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부의 이사 대책을 준용을 한다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아마 추가로 변경될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 신축 빌라의 경우는 9월 23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허가가 떨어진 신축 빌라이면서 그리고 12월 달 다음 달 말이면은 구역 예비 후보지들이 발표되기로 했죠. 25곳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역시 그 발표된 25개 구역들이 지구 지정을 받기 전까지 준공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아마도 이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준으로 우리가 빌라 구입 시에 한번 주의사항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민간 재개발 그리고 공공 복합 사업 역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이 지연은 불가피하다. 그런 지연 불가피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권리 산정일에 따른 현금 청산자들의 반발이 아무래도 앞으로 심해지겠죠. 그리고 다가구 월세를 받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개발이 필요 없는 고령의 월세를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어떨까요? 아파트 받으면 월세를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할 우려도 있고
그리고 권리 산정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신축 빌라 사업자들도 있죠. 빌라 사업자들이 지금 규정대로라고 하면은 반발이 심해질 우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추가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도 개발 반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복합 사업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 서울시의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 25억 발표될 텐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현금 청산에 대한 주의를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 자, 그래서 현재 내용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축 빌라를 투자 내지는 내 집 마련할 경우에 이 권리 산정일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신축의 경우, 구축의 경우는 어느 정도 퇴로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신축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복합사업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그 후보지들, 개발 후보지들이 있죠. 발표한 그 날로부터 그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하고 그리고 지구 지정 전에 준공과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은 입주권을 받는다. 역시 서울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의 경우도 이 내용을 준용을 최소한 해줘야만 어느 정도 피해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불확실성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그런 아주 추진이 빠른 개발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고하셔서 신축 빌라, 구축 빌라 투자 또는 내 집 마련하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여러분께서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로 다세대 주택이 떠오른 지는 좀 됐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미리미리 또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놓치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략 이어서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디테일한 정보는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어서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 빌라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빌라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권리 산정일에 대한 강의를 오늘 해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재테크 전략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이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전해드렸던 요즘 뜨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정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지역에 있는 정보들로 저희가 함께 좀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중구 신당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 바로 좀 체크해 볼까요? 2호선하고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굉장히 역세권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가 지금 현재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자, 이곳은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권리 산정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자, 오늘 권리 산정일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지역의 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이고요. 자, 위치는 2호선과 6호선 신당역 도보 약 2분 거리, 최역세권 거리고요. 그리고 실투자금은 전세를 놓을 경우에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가볍게 투자 내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의 장점으로는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주변의 개발 이슈 그리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는 점. 실제로 위치를 분석을 해본다면 이제 신당동이 어딜까요? 바로 신당역 있는 바로 이 위치고 이 트라이앵글 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량리역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앞으로 개통이 될 삼성역까지 묶어서 이 가운데 있는 지역 신당동뿐만 아니라 이 주변부 가운데 있는 지역은 어떤 부동산을 투자 내지는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주 좋은 지역이다. 투자 가치가 그만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확대를 해본다면 위치가 신당동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바로 이 위치죠. 향후에 GTX가 개통된다면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과는 뭐 5분 10분 거리, 그리고 용산 여의도와는 한 10분 15분 거리, 그리고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는 한 10분 15분 정도로 굉장히 직주 근접 거리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처럼 GTX A, B, C 노선을 통해서 꾸준한 유동 인구가 유입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동산 가치, 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임대가 상승을 통해서 매매가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지역 자체가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슈 중에는 주변부에 이미 90만 직장인 배우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가능하고요. 그를 통한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 단위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발된 DDP 바로 이렇게 건축 아주 관광 명소가 되어 있죠. 이를 통한 패션 관광 특구의 많은 유동 인구,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부 부동산의 아주 가치적인 측면의 장점이 크고요. 그리고 이 주변부의 개발 이슈도 앞으로 한 2개 정도 굵직한 게 남아 있는데요. 이 DDP를 중심으로 신당동 패션 거리와 연계되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가 복합 개발이 되는 이슈,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미 공병단 부지가 복합 개발되기 때문에 이 주변부가 앞으로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한 지가 상승, 그리고 임대가 상승, 그리고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본다면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지금 시세가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차액을 본다면 예상 실투자금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 여러분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안전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한 요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투자 전략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노후화된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앞서서도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이곳만큼은 또 안전한 투자도 계획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1.5룸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정보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바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초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3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곳의 시세는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다양한 호재들을 또 누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이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요즘에 빌라 다세대 주택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투자금이 만만치가 않죠. 서울권에 있는 지역의 빌라의 투자금이라 할지라도 투자금이 최소한 1억 5천, 2억 이상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소액 투자로 아주 추천드릴 만한 지역이겠네요. 자, 서초구 서초동의 위치를 보면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의 초역세권 거리고요. 그리고 전세를 놓고 났을 때 실투자금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이면서 전세를 넣을 경우에 실투자금이 평균 한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3가지 정도 본다면 역시 서초동이 입지적인 장점 크고요. 주변부의 개발 이슈가 또 풍부하죠. 그리고 저금리 시대의 소액 투자, 아까 얼마라고 했죠? 한 4천, 평균 4천만 원 투자라고 했고, 또 전세를 놨다가 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 예금 금리보다 한 2~3배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입지 분석을 해보면 서초동이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고 바로 인접지에 강남 중심 업무 지역이 바로 가까이 붙어 있고 주변부에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 풍부하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부자 동네에 가까울수록 내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압구정동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반포동이 있고
그리고 대치동, 도곡동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 외에도 개발 이슈도 풍부하다라는 점인데요. GTX C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 GTX A 노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아마 내년에는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미 신분당선이 착공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앞으로 이런 개발 이슈가 차츰차츰 완공되어 갈수록 지가 상승, 그에 따른 또 시세 차익과 임대가 상승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개발 이슈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서초동이죠. 서초동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이 물건이 갖추고 있는 이 서초동 일대의 지가가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투자금이 현재는 한 전세를 놓을 경우에 4천 투자라고 했죠. 4천 투자했을 때 이런 개발 이슈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뭐 1억, 2억 충분히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가 63층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1.5룸이라든지 소형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보사 부지 역시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으로 개발되기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죠. 역시 이 지역도 젊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1.5룸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동 주거용 오피스텔을 요약해보자면 시세가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에 예상 실투자금은 한 평균 4천만 원 정도 가볍게 투자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우리 젊은 층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노후 준비를 여러분들이 예상한다면 이런 지역에 당장은 소액 투자를 해놨다가 언제든지 월세 전환을 해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1.5로 오피스텔 정보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상담 1대1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역시나 2부에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다만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부동산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지역들도 굉장히 뜨거운 곳들이거든요. 어떤 곳들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서남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주벨리의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직주 근접 입지로 직장인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3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GTS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사업의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주변 택지지구 완성으로 점점 더 지역 가치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에요. 고양시 덕양구 직축동에서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열기가 진짜 뜨겁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짚어드렸지만은 이제는 오피스텔이 좀 더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또 주변에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또 커지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3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신안산선과 신독산역 예정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넓은 3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살기도 좋고요. 1, 2인 가구에게 굉장히 적합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미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미라 팀장입니다. 네, 부동산 하면은 가장 투자의 목적은 입지가 가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입지가 좋은 곳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현재 착공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독산역에서 도보로 6분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3룸, 넓은 3룸 오피스텔로서 가격대는 2,900만 원에서부터 2억 9천만 원서부터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곳의 핵심 포인트로서는 편의성 높은 인프라 구축으로 함께 높은 거주 선호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밸리 등 대형 업무 단지가 직주 근접에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천구의 수건 사업이자 3플러스 핵심 사업으로서 현재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또는 미래에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넓은 3룸 오피스 정보입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이제 주벨리라든지 다양한 개발 호재를 좀 누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언급이 됐는데 충분히 또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잠시 뒤에 설명 좀 도와드리고요. 일단은 입지적인 장점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교통의 호재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주변 분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서울의 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천구 시흥동은 현재 경기도 어느 지역보다는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지금 진행 예정 중이로서 꾸준한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그런 시흥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동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는데요. 시흥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예정 중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과 함께 그리고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7호선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외곽에 있는 금천구 시흥 쪽에는 경기도하고 지금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망도 상당히 잘 돼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 또는 일본 국도를 통해서 서울, 강남 및 인천으로의 접근이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리고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안양간 고속도로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들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외로 상당히 나가기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국가산업단지를 지밸리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지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이 지밸리에는 1만 2천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서고 또는 근로자가 25만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그 오래된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존의 수요층이 상당히 두터운 데다가 그 인근에 잠재 수요까지
함께 근로자들이 만약에 유입할 생각을 한다면 임차 수요 또한 상당히 풍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인 지밸리를 거점으로 한 IT 기업의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중심지로 떠오르는 그런 시흥동을 현재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주변에 이 대규모 일자리가 지금 창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직장인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직장인 임대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커질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한 집가 상승 여러분께서도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어떤 호재 누려볼 수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금천구에는 그 수건 사업이자 다양한 3+1 핵심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신안산선 개통입니다. 현재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로죠. 그동안 서쪽에 치우쳐 있는 1호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중교통이 불편했을 텐데요. 금천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로질러서 교통의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질 예정이죠. 그리고 3개가 추가 예정입니다. 석수역 또는 시흥 사거리, 독산역,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는 30분대로 지금 이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일자리가 많은 서울역이나 여의도 또는 공동역까지의 굉장히 출퇴근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천구청 복합 역사 건립 소식인데요. 현재 지금 낡은 금천구청 역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40년 이상의 개선 없이 노후가 됐죠. 그 금천구청역이 이렇게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역사 옆에 폐저 유조 부지에 행복주택 230가구 정도가 들어서될 예정이고요. 금천구청역과 금천구청 주변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겠죠. 또한 함께 대한전선 부지 개발과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로 이제 발돋움할 그런 어떤 계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전선 부지 개발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금천구청 바로 옆에 생기는 이제 종합병원 시설인데요. 현재는 이제 그 지상 18층에서 지하 5층 규모의 81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금천 종합병원이 지금 건립 예정에 있죠. 함께 이제 공동주택 900세대와 함께 이제 건립 예정에 있고요. 그간의 금천구 쪽에는 종합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었는데요.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이 어떤 서남권과 금천구 의료 서비스가 강화가 되겠고요. 또는 일자리 창출 및 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군부대 이전 소식인데요. 현재 그 다양한 개발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이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노른자, 금천구의 노른자에 있는 공군부대를 지금 이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죠. 현재 원활한 정책과 추진을 위해서 구민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전 후에 신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또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또한 지밸리와 연계를 통해서 서남권 IT 융복합 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변 어떤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금천구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굉장히 또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거든요. 현재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전략 수행을 좋을지 매매가 임대가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룸 가격대가 현재 시세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임대 시에는 2억 8천에서부터 3억 5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상 실투자 금액으로서는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월세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를 했을 때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피스텔인데 이번에는 복층형 오피스텔 정보 좀 전해드릴게요. 굉장히 미래가치 높은 지역인데 덕양구로 이번에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축동이고요. 이곳은 3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축역에서는 도보 3번권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 주택이라고 하네요. 지금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인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역시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그런 동인데요. 이곳에는 3호선 지축역에 도보로 3분 정도 위치할 예정이고요. 아마 지축역의 최초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3룸 복층형 오피스텔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3억 2,800만 원에서부터 3억 8,200만 원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투자 금액은 2,800에서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 핵심 포인트로서는 현재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녹지까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으로서 높은 거주 선호도와 함께 굵직한 어떤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주 근접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 배우 수요까지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겠고요. 그리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지금 예정에 있는데 랜드마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풍부한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요, 지축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복층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초 역세권이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죠. 가장 가까이에서 수혜를 또 누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입지적인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3호선 구파발 서울이죠. 서울에서 바로 다음 정거장입니다. 지축역. 그리고 덕양구를 봤을 때 택지지구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원흥지구와 삼성지구와 지축지구 그리고 아래로는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현재 삼성과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재 입주의 예정에 있죠. 그리고 지축지구는 지축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한 9천여 세대가 현재 입주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생활 은평 뉴타운과 서울 은평 뉴타운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울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축역이 현재 한창 개발이기 때문에 토지가가 상당히 급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아래로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에 한 상주 인원 예상을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특이한 점은 기숙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잠재 수요 또는 그런 인근 배우 수요들이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이런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는 바로 창릉천이 위치해 있는데요. 배산 임수의 어떤 지역을 갖고 있는 지축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으로는 봤을 때는 현재 연신내역을 중간 정착지로 통과하는 GTX-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추진 중에 있고요. 도로교통망을 봤을 때는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함께 서울 문산 고속도로 또한 여기에 원흥 강매 구간과 화정신사 구간이 연결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첨단 복합단지 삼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쿠팡물류센터 그리고 은평 성모병원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임금 배우 수요가 10만 명 이상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형 쇼핑몰이죠. 고양 쇼핑센터라고 있는데 스타필드 이곳에서는 현재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기고
또 여가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마련돼 있고요. 현재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하남이나 또는 고양시의 집값의 어떤 주범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롯데 몰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하면은 생각나는데 가구 쇼핑 단지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북한산과 창릉청이 주는 어떤 녹지적인 혜택도 상당히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합해서 보자면 역세권 그리고 몰세권 또한 또 숲세권 공세권까지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녹지 또한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안에서도 다양한 호재거리가 좀 눈여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는지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덕양구 지축동의 이제 개발 호재를 보시면 현재 GTX 노선이죠.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관통을 해서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 노선입니다. 현재 지하철보다는 3배 이상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14분대로 그리고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 및 빠른 시간으로서의 어떤 서울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는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당선 서부부 연장안인데요. 신분당선은 광교,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입니다. 현재 강남역까지 운행되고 있지만 향후 신사역과 또는 용산역 그리고 고양 삼성까지 연결 예정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이용 시 현재 단축 시간은 15분에서부터 2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양 삼성과 원흥, 지축, 창릉 등 신도시 주택 공급에 비해서 광역 교통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GTX A 노선과 함께 철도 교통을 이끌어낼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양선입니다.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중에 상당히 눈에 띄는 서부선을 연장한 고양선인데요. 고양선 시청을 시작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를 거쳐서 6호선 세절역을 잇는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예비성 타당성 시작 후 5개월 만에 통과가 됐고 상당히 빠르게 지금 통과가 됐죠. 세절역에서의 환승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양과 여의도의 이동 시간은 50분에서 25분 정도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29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지축동에 굉장히 큰 차량 기지가 있죠. 국내 최대 규모인 지하철 기지로서 삼성과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은평 뉴타운 삼성 또는 원흥 지축지구 역세권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공시설 또는 업무시설, 상업 등을 필요하다고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파주시로 연장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이 된다면 삼성과 지축지구 도시 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겠죠. 그리고 통일로의 그 교통 혼잡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축지구와 은평 뉴타운의 이제 교량 사업인데요. 현재는 다리가 이제 없는 부분을 여기 지축역에서 여기 아래는 이제 은평 뉴타운입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통일로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서 시간이 꽤 걸렸죠. 그런 부분들을 창릉천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교두보 역할을 한 다리를 하나 이제 놓는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지축지구의 약 한 70% 정도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빠른 사업의 진행이 이제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놓인다고 하면 바로 은평 뉴타운을 지나서 상암 DMC 마포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대로 진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지축지구와 삼성지구 또는 은평 뉴타운의 수요 등도 상당히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의 개발 호재 좀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 임대가 어떤 식으로 또 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3룸형 복층형 오피스텔인데요. 현재 가격대는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임대 시에는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약
2,800만 원서부터 3,200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선 분양으로서 1년 이상이 완공 시점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세 금액과 분양 가격이 동일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약 2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정도의 수입 창출을 가능하겠다고 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